여러분이 생각하는 흑백 요리사 출연자 중 가장 불운의 셰프는 누구인가요? 엄청난 아우라와 함께 등장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도윤 셰프님, 잘 만든 봉골레에 마늘을 빼먹어버린 최현석 셰프님, 2차 팀전에서 갑자기 팀에서 방출된 안유성 명장님, 이분들을 불운의 셰프라고 하기엔 적어도 흑백 요리사에서 한 번쯤은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던 분들이죠. 여기 흑백 요리사 탑 12까지 올라갔지만 씁쓸히 무대 뒤로 사라진 불운의 셰프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흑백 요리사 최고 불운의 셰프님은 바로 이분.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뭐 PD를 때렸냐, PD 욕을 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흑백 요리사 1차 심사부터 안성재 셰프님에게 극찬을 받고 탑 12 가까이 올라갔지만 이상하리만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이분, 오죽하면 PD 폭행설까지 될 정도로 좋은 실력에 비해 그 어떤 두각도 드러내지 못한 오늘의 셰프님, 송하슬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반찬 셰프로 출연한 송하슬람 셰프님입니다. 이 흑백 요리사 완결까지 다 정주행하셨나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뭐 지금은 다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분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 시점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밍글스에서 한식 파트를 담당하셨던 진짜 제야의 고수입니다. 숨겨진 실력을 바탕으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시즌 1에서 김도윤 셰프님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분 직업은 반찬 가게 사장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송하슬람 셰프님의 마마리 마켓과 마마리 펍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과 끝에 셰프님의 숨겨진 이야기도 함께 담아 넣었으니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를 방문한 게 올해 1월 초 반찬 셰프님으로 출연하셨던 송하슬람 셰프님의 마마리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반찬 셰프님의 마마리 마켓은 건대입 구역과 성수역 사이에 위치한 말 그대로 진짜 반찬 가게로 미슐랭 출신 셰프님의 여러 가지 반찬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흑백 요리사 출신 셰프님 가게라고 해도 맛집 유튜버인 제슐랭 너가 왜 반찬 가게를 리뷰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마마리는 상당히 독특한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은 보시다시피 아기자기한 컨셉의 반찬 가게, 하지만 그 옆에 계단을 통해 슬쩍 올라가 보면 보다시피 멋들어진 바와 다이닝이 있는 마마리의 본체, 마마리 펍이 자리 잡고 있죠. 참고로 마마리 펍은 캐치 테이블 앱을 통해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1층은 그냥 반찬 가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쉬울 것 같고요. 반찬 가게에서 이제 구매를 하신 반찬을 또 2층에 가지고 올라오셔서 드실 수도 있는데요. 2층의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시면은 오른쪽으로는 저희가 바 공간이, 왼쪽으로는 홀에 착석하셔서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찬 가게를 처음 들어갔을 때 솔직히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찬 가게를 가면 반찬도 수북하게 담겨져 있어서 그때그때 담아주시고 하면서 이 반찬 맛있겠다, 저 반찬 맛있겠다 이런 맛이 있는데 마마리 마켓은 반찬들이 다 소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고, 한쪽에는 베이커리, 뭐 식빵이나 뭐 밤빵 같은 빵류들이 있고,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반찬 셰프님이 직접 만드신 반찬들 중에서 추천해주시는 거 몇 가지를 골라 자리 잡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항상 솔직한 리뷰를 지향하고 보다 더 현장감 있는 리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솔직하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반찬 셰프님의 반찬들 지리게 맛있습니다. 우선 마마리 마켓은 말 그대로 반찬 가게, 마마리 펍은 실제 요리를 판매하는 일종의 다이닝인 만큼 오늘은 이 반찬과 요리들을 구분지어 반찬 먼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반찬은 셰프님의 강력 추천이 들어간 스페인식 감자 샐러드와 감자빵, 베이컨과 올리브 등을 다져 감자 샐러드에 섞어준 뒤 감자빵에 올려 먹는 말 그대로 감자에 감자를 곁들인 반찬인데 모양새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맛있었는데요. 올리브 특유의 향과 톡 튀는 짭짤함, 바삭하게 씹히는 베이컨칩이 부드럽게 으깨진 감자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마성의 중독성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반찬은 꼬막과 육전,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반찬이지만 같이 조합해서 먹었을 때 그 시너지가 200% 발휘되는 극강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계란옷에 얇게 점여진 소고기, 거기에 꼬막의 쫄깃한 식감과 약간은 매콤하면서도 자극적인 양념이 만나면서 아주 금슬 좋게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다음은 마마리 마켓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시그니처는 황태채 강정. 황태채 강정이 마마리를 모르셔도 황태채 강정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어디를 갔는데 마마리는 잘 모르시는데 보통 강정 그래서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황금 밸런스에 관해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로 이 황태채의 식감이었는데요. 보통 물엿에 졸인 강정들은 약간 끈적하거나 재료들이 뭉텅이로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마마리의 황태채 강정은 한 줄기 한 줄기 다 따로 볶아냈나 싶을 정도로 이 황태채의 풀어짐이나 바삭한 식감이 완벽했는데, 이쯤 되면 제가 약간은 과장하거나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장인지 아닌지 이거는 직접 드셔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엄마한테 가서 이 황태채 강정이 엄마가 한 거보다 맛있다는 눈치 없는 소리는 부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미 해버렸거든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마마리의 반찬들을 하나하나 먹어본 결과 확실히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밍글스 출신 셰프님이 만든 반찬들은 뭐가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더 맛있다, 뭔가 특색 있고 고급 재료의 맛이 느껴진다라기보다는 분명 우리가 흔히 접하고 일상적으로 먹어오던 반찬들인데 왠지 모르게 입맛이 막 돋궈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마리 펍의 요리들입니다. 요리인은 자리마다 붙어있는 QR코드로 직접 주문할 수 있으며 식사보다는 술과 곁들이기 좋은 안주 같은 음식들이 많아 보이죠. 제가 주문한 건 반찬 플래터와 들기름 회무침, 연근 닭강정에 파스타 2종. 이번에는 딱히 추천받았다기보다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주문했습니다. 먼저 반찬 플래터. 우리 한식에서 되게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 4가지 종류를 하나의 플래터로서 술안주 느낌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메뉴인데, 이 나오는 반찬들 하나하나 먹으면서 반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향도 그러고 생각보다 술이랑 먹기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의 흔한 반찬들도 타파스처럼 술과 곁들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찬 플래터라고 합니다. 먹을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간,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모를 고소한 향에 왠지 모르게 탄산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스파클링 와인이 한 잔 생각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먹은 음식은 들기름 회무침.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회무침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로 적당히 푹신하게 숙성된 광어회에 각종 채소들과 해조류를 함께 곁들여 들기름과 간장으로 무쳐낸 담백한 무침 요리인데요. 회무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기름, 그리고 들깨가루, 그리고 통들깨까지, 어찌 보면 들깨가 같은 들깨여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같이 다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드리는데, 맨 처음에는 액젓 드레싱을 살짝 발라서 준비를 해드려요. 처음에는 그냥 드시다가 나중에 이제 배랑 고추장으로 만든 소스를 부어서 드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서, 자극적인 초고추장 양념에 비해 자칫하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회무침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절묘한 간으로 커버하고 들기름의 풍성한 향이 입안에서 가득 퍼져나가는 게 초고추장 없이도 이렇게 맛있는 회무침을 만들 수 있구나 싶은 맛이었습니다. 각종 과일로 맛을 낸 특제 양념장 중간부터 살살 뿌려 먹으면 그 누구나 좋아하는 빨간 양념의 회무침으로 재탄생합니다. 세 번째 요리는 연근 닭강정. 튀긴 연근과 단짠하게 버무린 닭강정이 마치 이거야말로 닭강정인데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만약 초등학생 재민이 시절 이 음식을 접했다면 연근 2조각은 먹어야 치킨 1조각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약간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헛소리고요. 아무튼 이 연근 닭강정도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전혀 불편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연근의 고소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이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문한 메뉴는 파스타 2종, 우엉튀김을 올린 화이트 라구 파스타와 해산물이 들어간 바질 페스토 파스타로, 이 파스타들 또한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오 맛있다, 괜찮은 소리가 바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마마리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제가 느낀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는 바로 간. 음식의 간이라는 건 조절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이고, 아무리 좋은 재료와 좋은 조리법이 들어갔다고 해도 간에서의 밸런스가 틀어지면 음식의 완성도도 보장하기 어려워지는 법이죠. 그런데 마마리에서 먹은 반찬 셰프님들의 모든 음식들은 정말 이상하리만치 간이 칼같이 정확했습니다. 간이라는 건 주관적인 요소기에 간이 정확하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간이 정확하다고 느낀 포인트는 먹는 데 있어 튀는 염도가 전혀 없고 속이 미식거리거나 불편하지 않은, 위가 정말 편안하다고 느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음식들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간이나 밸런스 자체가 아주 훌륭했으며, 제가 지금껏 다녀본 흑백요리사 셰프님들의 식당이나 여타 캐주얼부터 파인다이닝은 우리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보여줄게라는 식이었다면, 반찬 셰프님이 만든 음식들은 조금 더 손님들의 입맛을 배려해주는 섬세함이 돋보이는 음식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인다이닝에서 음식을 먹건, 또는 내가 반찬을 사가서 그걸 식탁을 차려가지고 가족과 또는 혼자 즐기건, 누군가와 즐기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음식 먹고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음식 먹는 순간이 정말, 이쯤 돼서 저는 마음속에만 어렴풋이 품고 있던 작은 의문이 폭풍처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고 계신 셰프님이 파인다이닝을 안 하고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셰프님을 만나서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우리 송화슬람 셰프님의 이야기를 전해서 듣다 보면은 요식업계에서, 이 다이닝 업계에서는 되게 정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진짜 잘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던데,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캐주얼 다이닝,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을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떤 것 때문에 안 합니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사실 스페인을 간 것도 그렇고, 뭔가 어찌 보면은 파인다이닝을 그냥 왜 가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갔던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때 군대 전역하고 일주일 만에 떠났죠, 스페인으로. 해서 거의 그때가 그러니까
22살인가요? 혼자 갔죠. 혼자. 같이 간 멤버가 없죠. 그냥 단순히 요리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조리고에서 시작을 하면서 요리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그런 감정들 때문에 찾아보니 당연히 미슐랭이라고 하는 그 별을 받고 싶다는 꿈도 생기고 찾다 보니 스페인보다 이제 산세바스티안이라는 지역에 미슐랭이 진짜 많다더라 해서 이제 산세바스티안을 가게 된 거죠. 산세바스티안에서 이제 스타지 생활을 6개월 동안 이제 무급으로 이제 6개월 일을 하고 이제 다음을 어딜 갈까 고민을 하던 차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마드리드에 이제 자기가 일했던 식당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해가지고 그 식당을 좋아 라고 해서 가게 됐죠. 근데 거기는 제가 갔을 때는 미슐랭 별은 이제 떨어진 상태였지만 저는 미슐랭 별이 없으면 되게 우울하고 슬플 줄 알았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즐겁게 요리하시고 자기 좋아하는 요리하면서 사업하시고 장사도 또 잘 되시고 오히려 첫 번째 별 있었던 산세바스티안의 레스토랑보다 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손님분들과 이렇게 다 잘 지내시는 걸 보고서 되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땐 거기서는 내가 꼭 별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것만 보고서 요리를 할 필요는 없구나를 거기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은 스페인에서 한국 돌아올 때였는데요. 이제 갑자기 진짜 큰 식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땐 경험도 너무 없었고 사실 어쩌면 거의 막내 이런 직책이었다가 갑자기 셰프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경험이 다 필요한 건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쉼이 없이 1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를 너무 하고 싶다. 그냥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실내 인테리어랑 베스킨 라빈스에서 알바하고 싶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퍼서 손님들한테 주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저렇게 행복한 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데도 그냥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다이닝보다는 반찬 가게 그리고 이런 캐주얼한 식당이 더 많은 고객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그게 그냥 저는 더 좋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음식 먹고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음식 먹는 순간이 정말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미슐랭의 별을 동경하던 셰프가 꿈을 향해 도전하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반찬 셰프님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동경이 아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갔고 지금도 찾아가는 중에 있을 겁니다. 마무리 짓기에 앞서 전반적인 마마리에 대한 평과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마리 마켓의 음식들은 좀 더 손님들의 입장을 배려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서 손님들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 맛있게 드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이 묻어나는 음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위층에 펍과 바가 있다고 해도 반찬 가게가 주는 어떤 이미지에서 오는 그 갭이라고 할까, 괜시리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다시 한번 찾게 될까 하는 그 망설임의 시간. 근데 마마리는 진짜 저를 믿고 편한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함보단 편안한 곳이지만 그 편안함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곳.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고 저는 지금도 계속 생각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혹여나 길거리에서 반찬 셰프님 아니 송하슬람 셰프님을 만나신다면 반갑게 인사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 제슐랭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경험치가 있어야지 어떤 상대방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도전하기까지의 그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시골 옥천에서 한국에 있는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를 처음 올라왔던 그 도전이 있어서
또 뭐 스페인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영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력서를 들고 그런 미슐랭 레스토랑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력서를 돌렸기 때문에 또 어느 레스토랑에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경험치가 되고 또 그 경험치를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도전이 쉽진 않죠. 되게 항상 두렵기도 하고 저도 지금도 사실 항상 도전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그걸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해야지만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은 도전하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아니 그냥 도전하는 해가 되세요. 네.